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지난 5월에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출시됐을 때 개당 가격은 0달러였습니다. 0달러,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빵달러였다는 거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대가들도 비트코인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했었죠. 그랬던 비트코인 가격이 2011년에 1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1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할지, 아니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며 디지털 금으로도 불리는 비트코인에 투자할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주식 투자 대 비트코인 투자,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 세계에서 이분들 모르면 장르가 머니에서 권역수를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강력한 주식너 염승환 이사님, 가상자산 전문가 김동환 대표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명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은 두 번째 출연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밀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녹화 시간이 12시인데 거의 11시부터 오셔가지고 네. 네,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밀리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런 네.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이사님은 주식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주식 쪽이니까. 네. 요즘 궁금하긴 합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투자를 하십니까? 아니요, 하진 않습니다. 아예 안 하십니까? 네. 네, 해보곤 싶은데. 혹시 네. 이 토론을 위해서 네. 전부 다 불태우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시고. 아닙니다. 네. 그것까지는 매도하시고.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은 암호화폐까지는. 아직은. 예.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주변을 서성거린 이유가 있으시군요. 다 단계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전문가 김동환 대표님 오늘 처음 뵙지만 네. 뭔가 신뢰감이 뿜뿜합니다.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암호화폐로 엄청난 수익을 걷고 피부 관리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그냥 이제 세수 같은 걸 열심히 하고 그러느라고. 네. 결국엔 타고났다는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면 암호화폐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네. 혹시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십니까? 주식도 하죠, 당연히. 좋아하고 부동산도 좋아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네. 주식 투자도 하시고 네. 비트코인 투자도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네. 다 하시는데 네. 제대로 하는 건 없다. 네. 그건 저희가 또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상 자산 전문가 이거 어떤 직업인가요? 가상자산 전문가는 사실 저는 없다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제 직업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이요. 네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랑 뭐 부동산, 주식 다 투자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미래에 돈이 어디서 만들어질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고. 돈 냄새를 맡는 그렇죠. 이제 전문가라. 돈 냄새를 맡는 게 이제 직업이자 취미인 그런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가끔 돈 냄새를 이렇게 직접 맡으시나요? 근데 현금은 요즘에 좀 귀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냄새를 맡지는 않고.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딱 한 가지만 투자해야 한다면 주식 투자 대 비트코인 투자 어떤 것을 권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비트코인. 예상했던 대로 우리의 환 브라더스, 염승 환, 김동 환 두 분의 의견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염승 환 이사님은 주식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김동 환 대표님은 비트코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주식은 뭐 미장, 뭐
입장, 뭐 개별 종목 투자, ETF 투자 등 뭐 엄청나게 많은 소재를 다뤘습니다. 근데 코인을 실질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긴 하는데 암호화폐, 네. 가상자산,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오늘 딱 정해 주시죠.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법적 용어가 가상자산입니다. 아, 법적으로. 네. 예, 그리고 그 법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엄청 큰 범주인데 네. 이 안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NFT 그리고 뭐 증권화 토큰 이런 것들이 다 가상자산 안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재밌는 것이 이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용어가 바뀌려고 하는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아, 뭘로 바뀌는 겁니까? 이제 얼마 전에 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는 어제 국회에서 새 법안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용칭이 예, 디자라고 바뀌는군요. 그렇죠. 디자. 용어가 약간 바뀝니다. 아, 가자에서 디자로 바뀌는군요. 네. 근데 가자에서 디자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말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 자산이 원래 이제 버추얼 에셋을 그냥 한글로 옮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가상 자산으로 옮긴 게 뭐냐면 요게 경제적으로 이제 이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네. 어떤 그런 디지털 무엇을 얘기하는 건데 네. 처음에는 이거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가상이야. 가상은 우리가 이제 가짜야.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있잖아요. 이미지가 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과거에 이제 권혁수 님이 이제 예능이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딴따라라고 또 불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입니다. 가상 자산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으로 오는 변화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다. 아, 어떻게 보면 좋게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사회 인식이 좀 바뀌는 거죠. 디지털 자산. 좀 더 어감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자, 최근에 JP 모건 등 대형 금융기관도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대통령으로도 불릴 정도죠. 이 정도면 암호화폐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전통 금융권 고인물이신 죄송합니다. 너무 고인물이라고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예. 고인물 맞죠? 고이긴 고이셨잖아요. 네, 네. 예. 전통 금융권 고인물이신 여미사님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기라고 봅니다. 아. 단 시점이 달라요. 굉장히 처음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처음부터 세게 일단 네. 판치를 크게 네. 사기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언제까지? 몇 년 전까지. 몇 년 전까지 네. 사기였다. 아니 사실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도 사기라 그랬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예전에 사기라 그랬고 뭐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나 그 유명한 구루들도 비트코인 무슨 가치가 있냐 다 사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고 있냐 자꾸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네네. 한때. 근데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네. 예. 이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좀 인정은 해야 되겠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는 뭐가 더 낫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야 비트코인 사기다 그러면 토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굳이 여기 왜 나옵니까? 네네. 가치 없는 자산하고 뭐하러 토론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쵸. 예, 자산은 됐다. 네. 대신에 이제 뭐가 더 우위냐? 예, 그걸 한번 이제 오늘 논하러 왔는데 네. 다만 제 생각이 바뀌었던 건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금처럼 생각하는구나. 옛날에 그냥 사실 좀 투기적인 게 많았죠. 네네. 변동도 크고 하루에 막 몇십 프로도 움직이고 24시간 거래되니까 저걸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꾸준히 오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사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자산 배분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네. 네, 자산은 뭐 금도 사고 주식도 사고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구나. 그 안에 들어온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의 자산이 됐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로 저도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샀다는 얘기는 안정권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바라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이제 기업들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네. 같은 경우는 그걸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그냥 대놓고 그
비트코인 샀다고 네. 아예 공시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네네. 뭐 그날 주가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물론 뭐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지만 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제는 좀 인정할 만큼 올라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김 대표님 어떻게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굳이 뭐 너무 좋은데. 네. 아, 요 부분 굉장히- 그대로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네. 흡족하고. 네. 아니 이게 예, 또 예. 굉장히 잘 알려진 주식 고인물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요. 근데 이제 또 인정을 해주시니까 네. 이제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 아, 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으니까 네. 그 없었던 빈 곳을 제가 조금 메꿔 주십시오. 추가를 해보자면, 빈 곳이 분명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정을 받게 됐냐. 아,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 네.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했잖아요. 네. 요때가 되게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요때 미국이 러시아에 굉장히 강력한 금융 제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자원 부국이거든요. 사실 이제 자원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맞습니다. 나라인데 이걸 하나도 못 팔게 된 거예요. 네. 이 세계 은행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이 금융 네트워크, 돈이 움직이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상당한 가치가,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고, 러시아가 이때 채택을 했던 게 뭐였냐면, 아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갖고 오면 석유를 싸게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코인 하면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요. 동전 같은 뭐 이런 걸 그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코인이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그 코인 개별 코인 한 개, 두 개 이게 아니라 그 코인이 오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시기에 조금 이렇게 형상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이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드잡는 약간 그런 전략을 선택했고, 트럼프는 야 이거 우리가 먹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바꾼 것이죠. 그런 혼돈의 시대 때그 코인이라는 운동장이 잘 다져진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습니다. 암호화폐하고 비트코인의 차이는 그래서 뭡니까? 암호화폐는 네. 저희는 지금 경제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경제 관련 얘기를 한다고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뭐 사기꾼도 있고 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비지식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암호화폐라는 분류가 만들어질 때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그런, 그리고 지금도 가장 높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타 강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손을 대면 안 되는 코인,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 뭐 사기성 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하나의 종류군요. 그렇죠. 대신에 좀 뭔가 영향력이 강하고 굉장히 대표성이 있는. 선봉자 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왜 암호화폐, 즉 코인 말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암호화폐가 지금 아까도 저도 이제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여전히 투자 관점에서 보면 또 주식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개인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주식이 더 낫지 않나 네.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이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주식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트코인이 뭐 어떤 해에는 막 1000% 오른 해도 있었지만 이게 빠질 때는 마이너스 72% 빠진 해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거죠. 주식에. 그리고 거래 시간도 거의 뭐 24시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그걸 대응하기도 마땅치가 않고,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주식을 제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이런 변동성도 있겠지만 요 가치 평가 관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든 거를 이제 어떤 자산을 살 때 네. 평가를 하잖아요. 네. 뭐 아파트를 사도 그렇고 주식을 사도,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더라도 네. 이게 얼마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렇죠. 뭐 지금 가격이 이 정도니까. 근데 도대체
이 비트코인 가격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약간 이런 네, 이미지가 저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은 제가 알기로는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거든요. 뭐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오니까. 네. 그거는 그래서 공급이 줄면 가격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뭐 우리 정지학 상식이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면 또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안 사기 시작하면 또 빠지기도 하고. 네. 근데 도대체 이게 1억이 적정 가치인지 어떤 분은 또 10억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가치 평가의 근거가 뭔지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주식은 명확해요. 엔비디아, AI 지금 칩 잘 만들죠. 전 그렇죠. 세계가 엔비디아 칩을 쓰고 싶어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는데 네. 거기서도 엔비디아 칩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가 다시 올랐어요. 예, 기사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얼마 벌 거고 이게 명확하게 나오고 이제 평가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든 건데 암호화폐 뭐 정말 많은 암호화폐 또 있잖아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말 알트코인도 정말 종류가 많은데 네. 이 각각을 어떻게 다 가치 평가를 하냐 이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가 저는 좀 쉽지 않다. 아, 우리가 네. 염이사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네. 어떤 개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다. 네.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뭐 기사도 찾아보고 이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적정 가격도 없고 오를지 내릴지 어떤 전망세도 불분명하고 이런 거군요. 네, 저는 합리적 투자 면에선 주식이 더 장점이 많다. 아, 옆에서 계속 근질근질한 입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예, 생각이 좀 다르신가요? 반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르긴 한데 네. 근데 다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생각이 저는 이제 포인트가 달라. 관점이. 어떤 게 다르십니까? 아니, 이제 합리적 투자에는 주식이 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거든. 합리적인 건 어려워. 제일 중요한 거를 또 우리 연불리님이 네. 여기 놓고 제일 중요한 지갑을 놓고 가셨네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네. 합리적이라는 건 거꾸로 뭐예요? 이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애들이 합리적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네. 내가 1인분의 투자자로서 그 뭔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식의 가장 근본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허들입니다. 장애물. 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바빠. 요즘에 막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쇼츠 같은 거 보면 네. 이제 트레이더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자기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지 몰랐다. 근데 이 사람들의 하루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 아니, 직장 생활 하느라 바빠요. 헬스장 오는 것만도 다행이야. 네. 근데 언제 주식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 공부하면 공부할 게 많은데 일단 기업 공부해야 되죠. 네. 그리고 실적 발표 챙겨야 되죠. 대차 대조표, 회계 자료 뭐 이런 거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됐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투자하다가 마이너스 50% 이러면 나는 주식에 재능이 없나 봐. 제 통장을 지금 보고 제가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네.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맞추실 수가 있죠? 이게 저도 겪었으니까. 지금 이 공간에도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네. 자, 전부 다 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개미 투자자로 20년을 했지만 두 개 다 해봤잖아요. 코인이랑 주식이랑. 네. 1인분의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걸리게 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코인이 짧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내러티브라는 걸 봐요. 네. 내러티브가 뭐냐면 야, 이제 미래에는 다 전기차만 탈 거 아니야. 테슬라 무조건 잘 되겠네. 네. 이게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테슬라의 어떤 뭐 분기별 판매량, 순이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네. 코인은 펀더멘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이 적어.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유동성만 보면 돼요. 암기 노트가 적네요. 그렇죠. 네. 생각이 다르지만 네. 시각이 약간 다른 거다. 이거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지적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그래 맞는 얘기다. 근데 우리는 시험 과목이 적다. 바쁜 현대인에게는 최상의 투자 방식이다. 어찌 보면. 뭐 최상의 투자 방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저거보단 손이 덜 간다. 손이 덜 간다. 음. 그리고 뭐 학교도 뭐 어찌 보면
겨우 졸업하고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했는데 뭐 주식까지 공부하면 머리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장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쉬운데 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연불리님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다. 2017년에 네. 가령 아들은 경제 공부 열심히 해. 네. 주식 투자를 막 해. 네. 아침에 막 새벽에 미장 보고 막 해. 근데 엄마가 그 왠지 코인 이름이 예쁜데? 해서 이제 찍은 코인이 연간으로 보면 수익률이 더 높은. 그러면 이제 아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경제 공부 왜 했나? 잠을 포기하고 내가 그렇죠. 일을 가기 전에 헬스장도 안 가면서 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산 코인에 밀려버리는.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근데 큰 장점이긴 하지만 아주 큰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맞습니다.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야 된다는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십니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뭐 어떤 포인트인지 정확히 이해는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몇 년 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이 워낙 많았는데 지금 그 흔히 동학개미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2021년도에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새로 들어오셨고 지난 3, 4년간 시장이 또 우리 한국은 되게 안 좋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이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줬어요. 과거처럼 이제 개인 투자들이 예전의 개인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계열을 저는 너무 좀 몇 년 전으로 보신 것 같다. 현실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물론 공부할 시간 없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비트코인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시면 돼요. 맡기시면 되죠. 네네네. 뭐 잘하는 펀드 매니저나 충분히 주식도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내가 시간 없으면 그 시간을 대신해 주는 사람한테 빌려서 맡겨주면 돼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네. 기회는 충분히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주식 투자라는 게 아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수익이 단기간에는 훨씬 좋을 수 있죠. 네. 공부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 저도 예전에 강연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진짜 암호화폐로 단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수익을 갑자기 냈는데 네.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전혀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에도 찾아보시면 불과 1년 만에 10배 간 기업도 몇 개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그냥 10배 간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트렌드라든가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공부하셔서 투자하신 분이라면 그 성과물을 그대로 공유를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게 자기 실력이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럼 계속 유동성만 찾아야 돼요.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네. 진짜 돈이 그럼 풀리나 안 풀리나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운도 저는 너무 많이 작용한다고 보고 그죠.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 네, 주식이 어렵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지만 맞습니다. 대신에 그 공부 과정만 잘 이걸 기준을 자기 걸로 잘 잡아주면 그냥 평생 또 그 길을 잘 닦인 길을 그냥 쭉 갈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또 다르십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코인이 접근성이 왜 좋냐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코인계에 있어서는 뭐 코스피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다. 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시총이 크고 사실은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코인 중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이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요맘때쯤에 비트코인 샀다 하면 연간 수익률이 5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적지 않은 수익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뭐 가격 차트 같은 걸 쭉 보시면 물론 부침이 있습니다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계속 우상향 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자진납세를 좀 하면 장기 시계열로 보면 네.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니군요. 생각하셨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반박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인만 변동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다. 주식도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 있고 네.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잘 고르면 1년 만에 10배 가기도 하고 네. 그게 변동성이에요. 10배 갈 수 있다는 거는 10분의 1 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대장주 자리를 지켜왔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가 좀 뜨면서 불과 한 뭐 5년, 6년 안 됐죠. 그때 이제 압축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 것이고 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 뭐 해? 그러면 삼성전자 추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검증됐으니까. 그렇죠. 우량한 기업이고 네. 할 게 없으면 이게 제일 안전한 선택이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간접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네. 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대장주를 추천했을 때 수익률이 지금은 암호화폐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워낙 지금 아웃퍼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도 위험성을 안고 있을 거면 금방으로 가자. 그렇죠. 아, 이런 거군요. 자, 그런데 변동성이 둘 다 있다고 치더라도 요 말씀 또 드려야 됩니다. 굳이 상패상처.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압도적인 암호화폐로 마음이 좀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자진납세를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굉장히 이게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이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네. 건데 코인은 네. 시가총액 상위 20위, 그러니까 상위 20개 네. 말고는 가급적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패가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휴지 조각이 더 많이 휴지 되는 조각이 거군요. 되는 왜냐하면 이 연불님한테 맞으면 아프니까 네. 자진납세.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상패는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갑자기 표정이 또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은 그냥 연블리님 표정으로 요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뭔가 정도로 좀 지금. 저한테 또 약간 기운이 오는 것 같은 네. 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 얘기 들으니까 네. 다시 마음 좀 기울었어요. 네. 그럴 거면 유명한 간판 몇 개만 투자해둔데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는 못하죠. 여러분 주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면은 상패될 일이 양쪽 다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암호화폐 하면 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그냥 그렇습니다. 뭐 압도적이죠, 사실. 네. 거래 대부분도 그쪽이니까. 근데 이제 정말 잘 짚어주신 게 그 밑에는 또 정말 수많은 또 코인들이 이렇게 상폐당하는 경우도 많고 주식시장도 비슷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근데 주식시장은 그 시즌이 있어요. 네. 상패를 아무 때나 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 3월에 기업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 네. 이제 그때 걸려져요. 좀 부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때 걸음망이 딱 그때, 걸러지는군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이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 되는 거니까 주식도 어차피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주식을 누가 안전자산이라고 했습니까?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주식 위험자산이에요. 네. 그죠? 명백히 위험자산이고 뭐 그렇죠. 암호화폐 마찬가지고 금도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중에 하나죠. 사실은 금도 가격이 변하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예금 빼고는 안전한 자산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식도 위험자산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내가 좀 어느 정도 공부만 좀 하면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고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할 기회가 많고 근데 아까 이제 비트코인도 1년에 뭐 50% 올랐다고 했지만 주식시장의 더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기업들을 계속 발굴해낼 수 있어요. 그냥 비트코인 하나잖아요. 네. 그죠? 여기 목을 매야죠. 엔비디아가 5년 정도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인데 네. 엔비디아 끝나면은 그러면 엔비디아 끝났으니까 사실 뭐 주식의 이제 대표 주자가 좀 앞으로 빠지니까 끝나면 그러면 앞으로도 비트코인 계속 좋을 거냐? 그게 아니죠. 갈아타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차기 엔비디아. 지금도 우리 한국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내가 1등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좀 좋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그 선택지가 정말 다양한 그 10배 제가 뭐 10배라고 해서 무조건 다 10배 간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수많은 그런 이제 주도주라고 그러죠. 주인공들을 정말 다양하게 발굴하셔가지고 내가 좀 합리적으로 공부만 좀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코인보단 주식이 더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블리님께서는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다시 개인 면담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배 간 기업 말고 이제 10배 갈 기업. 10개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자, 질문을 하나 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때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런데 암호화폐가 이렇게 화끈하게 오를 때도 있지만 급락할 때 정말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급등락으로 인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 롤러코스터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은 이거 정신건강. 네. 요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황폐해지는 거 아닙니까? 황폐해지죠. 네. 하지만 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돈은 없다.
이 황폐함을 어느 정도 안고 가야만.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제일 마음이 편한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9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좀 고수익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이제 투자자들이 선물 투자를 또 많이 합니다. 24시간 동안 선물 투자는 보통 이제 레버리지라고 해서 네. 2배, 3배, 4배. 그러니까 이익을 볼 때도 2배, 3배, 4배지만 리스크도 손해를 볼 때도 2배, 3배, 4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잡고 2배, 3배, 4배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금이 전부 청산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나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2배에 걸었는데 가령 그 자산이 50%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 투자금이 없어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지금 어떤 공포 영화보다 지금 무서웠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여기까지 가실 일이 없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또 한국의 이 사람들이 네. 국민 시민들이 굉장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좋지 않습니까? 디지털을 빨리 배워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좀 우려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대학생인데 뭐 20대 초반 아르바이트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거를 이제 선물 거래소 같은 데 가서 50배 하는 거죠. 나는 오를 거라고 50배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가령 2%가 떨어졌다. 네. 그럼 그 돈이 그냥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거를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죠.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옆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옆에 제가 있었으면 손모가지를 탁 쳤을 텐데요. 그러다가 네. 잠깐 잠들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고 일어났더니 돈이 없어져 있어. 이런 체험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좀 무서운 여러분 공포 영화 아닙니다. 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네. 이런 명확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고안됐습니다. 네. 이런 변동성을 피해가면서 좀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죠. 하도 부작용이 많고 명확하다 보니 그렇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군요. 네. 어쨌든 끔찍한 공포 영화 남양 특집. 아니 이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얘기를 드렸을 때 근데 한국 분들 중에 네. 약간 반응이 갈려요.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째서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에서는 이렇게 투자 못 하거든요. 50배. 이렇게 주식에서는 선물 배팅감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주식에서는 선물이나 옵션 하려면 굉장히 고액 자산,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네. 그래도 몇 천만 원 이상 시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네. 코인 시장은 이런 게 없으니까 비교적이면 베팅을 굉장히 높게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저는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이 가슴이 떨려서 듣기만 해도 네네네.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추천해드리죠. 지금 제 아래 보시면 사시나무 떨듯이 네. 다리가 떨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그 정도 황폐한 마음은 좀 안고 이고 투자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전문가 분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최악의 투자 실패 사례는 없으신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실례되지만. 예. 있죠, 당연히. 예. 네. 뭐 개인적인 두 분의 실패 사례도 괜찮고요. 두 분의 실패 사례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남 얘기처럼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친구가 그랬다더라. 아는 분이 그랬다더라. 뭐 이런 것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블리님 실패 사례 고민 안 하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어떤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계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정말 기업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네. 남의 말만 들으면 큰일 나는구나. 네. 그걸 그때 느꼈던 게 저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때 주식 시장이 한참 좀 괜찮을 때인데 저희 이제 아버지 지인분이세요. 네. 네. 지금은 저도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몇 번을 이 소스라 그래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네. 소스를 주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당시에 500만 원을 주셨거든요. 시드머니를. 네. 주셔가지고 그걸로 제가 그때는 잘 주식도 모를 때니까 그래서 그분 이제 얘기를 듣고 몇 번 따라 사본 거예요. 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된 줄 아세요? 무당이셨군요. 예, 그게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500이. 그분 말만 믿고 했더니 아, 그런 몇 분이- 종목을 그냥 뭐 저도 기업도 잘 모르죠. 네, 따라 했어요. 6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예, 일종의 완전 예, 믿어버리는 예, 거죠. 예, 종교 지도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3천만 원을 거의 이렇게 올인한 적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은 남겨놓고 했었어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 이 사람 진짜다, 찐이다. 그래서 3천을 그대로 이제 믿고 그분이 또 한 종목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이겼어요. 아, 벌써 불길해요. 여러분, 낭량 불길하시죠? 특집 다시 시작됩니다. 네, 근데 확실히 느낌이 안 좋은 게 하자마자 빠지더라고요. 한 20-30%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 쎄했어요. 근데 이제 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주가 빠지거나 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얼마 후에 상장 폐지됐다는, 흔히 문자라 그러네요. 그게 온 거예요. 상장 폐지 결정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이유도 몰랐어요. 그게 뭐 상장 폐지가 당시에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의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처음이라 그때는 좀 전혀 모를 때니까 남말만 믿고 한 저의 잘못이지만 그때 느꼈어요. 돈 지금 아무리 내 실력 없이 벌어봐야 다 나중에 휴지되는구나. 그건 내 돈이 아니구나. 지금의 결국에 연불리를 만든. 그죠. 그때 공부를 하게 됐고 만약에 제가 그분이요 너무 잘해서 1억까지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저는 진짜 완전 망했을 거예요. 어디서 인력을 또 빌려와서 더 했겠죠. 언젠가 0이 될 운명이었어요. 빚을 안 낸 게 다행이에요. 3천이어서 다행이었다. 이게 1억이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2억이 됐으면 2억짜리 휴지를 쓰시는 거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러네요. 네. 어쨌든 3천만 원짜리 휴지를 써보신 네. 연불리님의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휴지를 한번 당해본 거죠. 그때 당시. 김동완 대표님. 연불리님 얘기 듣는데 네. 코인 하신 줄 코인이 네. 아,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인데요. 네네네. 약간 그 좀 더 많죠 이런 이게 사례가. 약간 투자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전통적인 이야기. 네, 전통적인 네.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사실 암호화폐 이용한 범죄 같은 것도 관심이 많아서 네네. 그런 거 범죄까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게 가담 범죄. 그런 얘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네. 수사하시는 분들한테. 네. 근데 그 한 분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 지금 버뜩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네. 과거에는 사기꾼들이 네. 주식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대요. 네. 왜냐하면 주식이 가장 위험 자산 중에 하나고 그 투자 사기를 치기가 좋은 도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요즘에는 코인 배워서 코인으로 친다고. 아 넘어왔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교훈이 있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자기 네. 실력으로 투자해서 돈 번 돈이 아니면 사실 그게 굉장히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저는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기자를 했었거든요. 네. 요 직업 이전 직업이 기자인데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럼 업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저는 이제 코인 만드는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저는 좀 더 사례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사실 코인 추천 잘 안 하는데 코인이 한참 좀 화제였을 때 제가 코인 기자니까 주변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나 이런 취지로 한 요런 정도의 섹터에 투자하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코인이 있냐. 근데 제가 너무 쉽게 누가 추천했어도 그걸 추천했을 거예요. 네. 루나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루나라는 코인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제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코인인데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7위, 8위까지 갔다가 요게 이제 일주일 만에 빵원이 된 코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루나를 추천하고 이분이 한 2.5배 정도 수익을 보셨어요. 네. 루나 코인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이분은 원금을 빼놨던 거예요. 보통 암호화폐 지갑 보면 그 가치가 얼마인지 달러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네네. 이게 영원 가까운 금액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지. 아, 억 단위의 금액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영원이 됐군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면 좀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지인인데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약간 진짜로 멘붕이 왔어요. 혹시 내 소개로 손해를 봤을까 봐. 그렇죠. 근데 다행히 근데 그것도 솔직히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손해 보셨는데 저한테 마음 쓰지 말라고 또 좋게 원금을 빼놨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두터운 분이셨군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대표님이 손해 보신 금액
저는 손해 많이 보죠. 얼마 전에 이제 또 최근에 이 트렌드가 밈코인이거든요. 네. 밈코인은 뭐죠? 밈코인은 뭐냐면 네.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에 펀더멘탈과 내러티브가 있다. 내러티브. 근데 그래서 코인을 만드는 이 업자들이 네. 처음에 이 그럴싸해 보이게끔 만드는 걸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 코인은 AI 기술에 굉장히 특화돼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요즘에 AI가 이게 많군요. 뜨니까 네. 이걸 한단 말이에요. 네. 밈코인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야 그냥 우리 내러티브가 있는 걸로 치자. 이게 밈코인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코인을 언급합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이야. 근데 네. 일론 머스크는 유명인이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저거를 언급했으니까 이 코인이 갑자기 유명해져요. 유명해지니까 저 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네.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코인을 다 알고 있어 이미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게 생중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판단이 일체 없이 네. 투자하는 이런 종류의 코인이 민코인. 어떤 배경 지식 없이 그렇죠. 그냥 마구 핫하기 아예- 때문에. 아예 마구는 아니고 네. 약간의 이 스토리가 있어요. 민코인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굉장히 뜨고 네. 어떤 거는 그냥 묻히고. 근데 이제 유명한 걸로 유명해져서 가격이 비싸지고 돈을 버는 이런 게 이제 민코인 세계인데 이게 어쨌든 재미있는 얘기로 때우지 마시고 네. 얼마 잃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숫자로 여기 좀.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한 100만 원 정도를 넣어봅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넣었더니 이게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250만 원이 돼 있어요. 오, 잠깐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250만 원 되면 사람들이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더 오르려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시간 있으니까 그게 8만 3천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민코인이라는 걸 잘 모를 때요. 그러니까 네. 저도 체험 삼아 한 거예요. 이거 왜냐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네. 간혹 물어보시거든요. 민코인 투자 많이 하세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네. 안 해보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체험 삼아 해보자고 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초보 투자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코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고인물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벌써 고였군요. 네, 가령 뭐 일론 머스크의 가계도를 다 외우고 있는 막 그런 고인물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코인 찍었잖아요. 취임할 때. 네네.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나온 게 뭐냐면 영부인 민코인이 나왔어요. 네. 그 기사로 접했습니다. 그 뒤에 가족들 민코인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아빠가 가고 엄마가 갔으니까 큰아들은 가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민코인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어쨌든 92만 원 정도 되는 휴지를 써봤다. 아니죠. 100만 원이죠. 왜냐하면 8만 2천 원 정도가 남잖아요. 팔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불린 님도 상패 얘기하셨잖아요. 네. 상패는 차라리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어디 가서 술 먹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 상패 당했어 나. 나 이런 경험이 이 남아. 정도까지. 경험이 남아. 근데 상패는 아니지만 거래가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주식들이 있죠. 100만 원짜리 휴지를 써봤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창과 방패처럼 부딪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염승환 이사님에게 공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주가도 제가 이제 급락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이제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도 이게 좀 그러니까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사기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사실 결국 이 사이버 머니고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이게 만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사이버 머니죠.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내 눈으로 보고 이게 없어진 거랑 아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멀쩡한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그건 정말 더 큰 충격을 좀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머니,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것 중에 저는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보안 문제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긴 한데. 보안과 해킹, 네. 그리고 사실 또 이게 실제 또 사용할 수 있는 화폐도 아니잖아요. 뭘 바꾸기도 좀 어렵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의 좀 불안정성, 이거는 저는 좀 계속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은 들긴 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번제의 온상, 게다가 뭐 보안과 해킹의 그런 위험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맞는 얘기예요. 아. 해킹이 굉장히 위험해요. 네네네네. 너무 인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연블리님 지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근데 너무 다 인정해 버리시니까. 왜냐하면 해킹이 굉장히 위험한 건 맞는 얘기고. 네네. 근데 사실 해킹이 그러면 코인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다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게 RWA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 리얼 월드 에셋이에요. 네. 그래서 리얼 월드에 있는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걸 코인처럼 이렇게 토큰화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주식이 이렇게 종이였잖아요. 증서였는데 그렇죠. 그거 지금 HTS에 올려가지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자거래는 네, 그리고 결국에 형식은 다 똑같다. 디지털화될 거고 네. 해킹은 사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킹 사고를 겪으면서 여기는 그만큼 단단해지니까. 해킹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해졌다. 대처를 하게 되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김동완 대표님이 염수환 이사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어떤 점이 좀 위험하다. 저는 이게 네. 저도 주식 투자를 하니까 좀 드는 궁금함이 기업이 보통 이제 주식을 내가 어떤 기업이 잘 나갈 것 같아서 그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럼 실제로 잘 나갔어. 그럼 맞춘 거잖아. 네. 근데 제가 사는 주식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잘 나가. 이게 실적이 좋아. 네. 주가가 안 올라.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을 안 줘. 네. 나는 분명히 맞췄거든요. 네. 저거 괜찮은 것 같아. 네.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한국 주식 중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기가 막히게 뭐 밤낮 샌 건 아니지만 내가 나름 공부도 해서 이렇게 내 나름의 평가를 해서 딱 했는데 성과도 좋았잖아. 근데 왜 안 줘? 막 이제 찾아봐 기사를. 네. 막 왜 안 가지 주식이?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회사의 이 회장님이 네. 상속을 해야 된다 아들한테.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기사들이 또 막 나오면 마음이 아프지.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네. 네,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했지만 그렇게 묵혀두다가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팔잖아요? 네. 올라가. 오르죠. 무조건이죠.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 왜 그런 겁니까? 주식은 왜 내가 팔면 오르는 겁니까? 연물리님. 제가 이제 고인물로서 네. 좀 사과를 한번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흔히 한국 주식을 국장이라고 그러죠. 네. 국장. 미국을 미장. 네. 작년 말까지 무슨 일 있으면 국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요게 이제 그것 때문에. 돈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표 기업 있잖아요. 네. 네. 1년에 한 15조 벌거든요. 두 개잖아요. 그 두 개 합치면 20조, 30조 가까이 돼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주가가 안 갑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 기업은 그래도 양호한 게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도 잘 줘요. 네, 그래서 뭐 기다리면 되는데 정말 잘 지적해 주는 게 상속이 있거나 돈도 많이 버는데 그냥 금고에 쌓아놔요, 현금을.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네. 애플만 해도 번 돈의 100% 돌려줘요, 그냥. 100억 벌면 그냥 100억을 주주한테 다 줘요. 심지어 빚내서 줍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좀 사과를 드렸냐면 뭐 제 잘못은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주 환원을 잘 안 해주고요. 그리고 대주주회가 소액주 이게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이게 장악하잖아요. 그렇죠.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주 가치를. 이제 대주주한테 유리하고 소액주주한테. 그 얘기하면 뭐 정말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잘 지적하신 거예요. 아니 난 돈 잘 버는 기업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 그 자동차 기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주주 환원이라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주가 안 가더라도 네. 정말 주주 환원도 안 하고 돈은 잘 벌고 난 제대로 투자했는데 성과는 안 나고 그래서 그냥 미장 가자. 이거 한국 주식 뭐하러 하냐. 이런 이제 그 흔히 이제 비아냥도 너무 심했죠 작년에. 근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속드린 건 아닌데 달라졌습니까? 이제 법이 바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도 들어왔잖아요. 네. 상법 개정이 이제 될 거예요. 네. 상법 개정은 거기 이제 일하는 임원이 원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가 더 붙어요. 주주의 이익을. 그 포함되고. 멘트가 들어갑니다. 포함되는 거. 그러면 소액주주 가치를 이제 무시하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 아쉬웠던 점들이 네.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더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이런 흉흉한 소문, 우리 김동완 대표님이 들었던 이 흉흉한 소문 이런 거에 의해서 막 결정되지는 않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이제 너무 뼈아픈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예, 이게 안 되는 이유. 근데 이제는 한번 믿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완 대표님, 네. 이 무지막지한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돈 버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네, 저는 이 얘기 하려고 나왔습니다. 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냐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제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네, 뭐가 없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냐면 네. 목표치가 없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얼마를 벌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 머릿속에. 없고 그냥 많이 많이. 그 욕심.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분들은 팔아야 될 때 절대 매도를 못 합니다. 근데 암호화폐가 아까 연불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엄청 변동성이 높다. 그리고 높을 때도 있지만 되게 내려갈 때도 많고 네. 그리고 이게 유동성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사실 투자가 그런 면에서 어렵게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대안이 뭐냐면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벌 거다. 그렇죠. 내가 퍼센트 벌 거다. 시드머니가 1,0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1년 동안 나 이 1,000만 원을 뭐 1,300만 원 1,300원으로 만들 거야. 네.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코인을 살지, 어떤 전략을 짤지 이게 순차적으로 다 정해집니다. 목표를 단계적으로 좀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많이는 많이는 안 돼. 대박.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시드머니가 500만 원이야. 네. 근데 저 20배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정하라고 해서 종이에 써보라고 합니다. 네. 종이에 쓰는 순간 그분한테 현타가 와요. 내가 과도한 목표를 잡고 있구나. 이게 말하기 전에까지는 모릅니다. 네. 네, 말하기 전까지 모르는데 남한테 한번 공유를 하면 내가 이제 현실적이 돼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요 얘기는 뭐 연불님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 좀 잘 친다라고 하는 금융 투자자들도 네. 연 20%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연평균 20% 수익률을 맞추기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네. 결국에는 쓸데없는 코인으로 투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의도에서도 잘 친다 한 사람들이 20%밖에 거의 연평균 못 먹습니다. 비트코인이 1년에 얼마 올랐다고 했죠? 50%. 그러면 선생님은 비트코인 투자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 희망을 정말 무한대로 확산합니다. 그게 문제다. 비트코인 너무 좀 수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조금밖에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표를 정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 것.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근데 이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목표를 정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가지고 있는 시드를 36등분 하세요. 그 얼마 없는 걸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돈을 또 벌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감안해서 내가 코인 투자를 할 건데 대략 이 정도다. 그럼 36등분을 하시고 요거를 한 달에 한 개씩 비트코인을 정해진 날짜에 사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네. 근데 적립식 투자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네. 이 투자금의 수익률이 투자한 금의 수익률이 100%를 넘는 시점에 네. 나머지 돈을 다 밀어넣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J커브라고 해서 급격히 상승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그래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률이 갑자기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에 많은 돈을 들어가면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이제
팔고 나오게 되면 큰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비트코인의 속성을 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투자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쓸데없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내가 얼마 벌겠다 이걸 정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그동안 생각이 달라에서도 주식 투자 똑똑하게 하는 법은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좀 부담스러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보다 많이 버는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방금 해주신 말씀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 네. 각자 목표도 다르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이제 주식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옷이 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민코인도 해보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진짜 코인이 맞는지. 제가 저번에 ETF 했잖아요. 맞습니다. ETF랑 주식 중에 뭐 네. 개별 주식. 근데 어떤 분은 진짜 ETF가 맞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주식이 맞는 분이 있고. 개별 종목이 맞으신 맞아요. 분도 있고. 나는 미국 채권에서 그동안 성과 좋았다. 채권이 맞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안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지. 뭐 주식이 좋으니까 주식하고 암호화폐 성과 좋으니까 암호화폐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대 뭐 네, 또 그게 많이 아니라 그렇대. 본인이 진짜 100만 원이든 네. 50만 원, 10만 원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 3개월은 해보셔야 돼요. 최소 3개월을 3개월은 하고 사실 소액으로. 1년 정도 해보는 게 더 좋죠. 네. 기간이 길수록 좋아요. 그럼 진짜 자기한테 맞는 그 자산이 나옵니다. 네. 자기 성향 알 수가 있어요. 그럼 300만 원으로 뭐 100만 뭘 하든. 원은 뭐 주식 아마추어 투자를 한번 해보고. 해보고 예. 100만 원은 ETF 투자를 한번 해보고 예. 100만 원 암호화폐를 한번 해보고 예. 이러면서 공부를 할 1년 동안 해보고 예, 6개월에서 본인한테 1년 맞는 게 해보고 뭐냐 해주죠. 그거에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근데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자산 배분하니까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주식이 좀 오를 그게 때 맞을 수도 암호화폐가 있어요. 좀 빠져서 방어도 해주고 네. 그리고 주식도 종류가 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안에서도 배당 많이 주는 좀 안전한 회사도 있고 정말 막 날뛰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맞습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 본인이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절대 있는 게 아니고 몰빵 그만하시고 좀 쪼개서 맞아요. 아주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해봐라.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상호 방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해라. 네,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네? 네, 준비가 안 됐는데. 네?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먼저 좀 네. 자기 옷을 찾아보자. 네. 네. 하긴 옷도 입어본 친구들이 그럼요. 잘 입더라고요. 네. 갑자기. 굉장히 좋은 말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조금 네네네네. 제가 맞아요. 깜빡하고 이거 중요한 걸 놓치셨으면 말씀하세요. 가면서 막 엄청 진짜 끝입니다. 발길질 할 뻔했네. 그 코인은 네. 뭐가 있냐면 주식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코인에 새로 나오는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사용해줘서 고마워라는 취지로 코인을 좀 줍니다. 나오는군요. 이게 약간 이제 시식이 나오는군요. 시식. 그렇죠. 일종의 시식이 나오는데 네. 에어드랍이라고 부르고요. 에어드랍. 예. 근데 이 마트 가서 시식 그 룰을 좀 잘 타면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시식만 싹 돌아도 예. 약간 오늘 좀 오늘 괜찮네. 괜찮네? 오늘 단백질 위주로 괜찮았어. 이런 게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군요. 예. 코인 투자하시는 분 중에 많지는 않은데 저걸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방법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 보통 코인 사이클이 뭐 네. 한 1, 2년 정도 상승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한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많이 번 분은 한 1억 번 분도 봤어요. 시식만으로. 시식만으로. 이런 방법이 또 있었군요. 시식이 있다는 것 자체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시식으로만 돈 버는 법도 있다. 그분은 새로 나오는 플랫폼을 다 써봐요. 전부 다. 시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쓴 거를 다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에서 코인 나중에 뿌려줄 때, 그래 너 많이 썼네. 그러면서 이제 좀 주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김동완 대표님이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너무 달랐다 그럼 $100고요.
하나도 안 달라 그러면 1달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생각이 얼마나 달라는지 판단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0달러가 나왔고요. 저는 1달러. 1달러가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그냥 코인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네, 네. 생각이 거의 정말 많이 다르지 않으셨군요. 예, 많이 일치하셨다는 얘기였고요. 자, 우리 연블리님께서는 30달러. 뭐 약간 좀 이렇게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적인 생각은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진짜. 좀 코인에 대해서. 네. 비슷하군요. 네. 자, 오늘의 생각이 달라해서 두 분의 생각은 15.5달러였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이 비슷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